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봉제마을 살기찾기 간담회 첫 회를 맞이해서 여기 오늘 손님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성함과 혹시 실례한다면 나이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 이름이 정용조고요. 나이는 46입니다. 젊은 오빠. 네. 창신동에서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세월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일을 이렇게 벌이를 하신 지는 한 30년 정도 됐죠? 그러면 뭐 정말 이 동네에서 30년이면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인 전문가. 그렇죠. 네, 오늘 그렇게 장인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네. 하시는 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재봉기를 판매, 임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도 대단하시잖아요. 딱 손만 딱 가면 정말 제대로 되는 뭐예요. 기계가 제대로 돌고 있는 그런 걸 항상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대단한 솜씨의 장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요. 네. 창신동 봉제업 살길 찾기 네. 그 첫 번째 시간이긴 한데 이곳 주민으로서 생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곳의 문제점 이런 네. 걸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이곳에서 이제 봉제 하시는 분들하고 연을 맺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기를 바로 이쪽 일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늘상 문제점을 늘상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무 일을 작업 시간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이 봉제업은 하루에 15시간은 기본이고 뭐 16시간씩 하는 뭐 법정 근로시간의 2배를 일을 하면서 늘상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태죠. 피곤해 있고 그러면서 일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 때는 하지만 1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정확하게 보면 1년에 12달이지만 실제로는 일이 양껏 들어오는 것은 넉 달밖에 안 되죠. 그리고 네. 넉 달 정도는 들어오는 동 마는 동 들어오는 동 마는 동 하고 넉 달은 일이 거의 없이 쉬다시피 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들쑥날쑥 들어오는 중에 넉 달 동안에 1년 벌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13시간 내지는 15시간을 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예. 그렇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생활 리듬을 찾지를 네. 못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참여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고, 네. 어떤 신경을 못 쓰죠, 그렇죠. 전혀. 그러면서 어떤 인간다운 삶 자체를 거의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포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이거는 정말로 좀 심한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언제부턴가 가서 보면은 봄일, 겨울 될 때 겨울일 끝나고 나면 봄일 산뜻하게 쬐끔 하다가 여름일도 흐지부지. 네. 막 가을일 들어간다 말만 있으면서 또 겨울일로 그냥 네. 돼버리고 이렇단 네.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네. 그런데 최저 생계비가 5,210원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기술자 30-40년 된 장인들이 버는 것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가 없이 너무 대접이 박하죠. 장인에 대한 그렇죠. 네. 이 장인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그쪽에서 일평생 업을 삼는 사람들이 네. 자연스럽게 달게 되는 그런 훈장 같은 건데 사실 봉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장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스로 장인이라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예. 정말 일가견을 다 갖춘 공부를 했으면 다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네. 이게 공부라고 이게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의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다면 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학위에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30년, 박사되고 40년 동안 장관 내려야 될 다 거야.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쪽에서
한 분야에서 그런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벌 수 있는 건 하루에 버는 돈이 10만 원 내외예요. 제가 네. 일상 보는 게 그거예요. 한 달 수입이 300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월 근무제도 못하고 주 6일 근무해가지고 한 달에 300을 버는데 그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을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 10대시간씩 일하는 게 봉제인의 저력입니다. 이거 뭐 자랑도 아닌데 제가 하도 자랑거리를 이상한 거에서 찾고 있네요. 말하는 게 좀 미안스럽지만은 네. 솔직히 말해 좀 미련스럽게 보여요. 저게 왜 저러냐면 해요. 저기 왜 실제로. 그런 생각을 드냐면 예. 사람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가 충분한 음식과 수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을 하느라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당연히 수면을 취할 시간도 없고 뭐 네. 아니 몸이 쉬어야 또 이렇게 충전이 되기도 하는데 쉬어줘야. 쉬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봉제공장 일하는 미싱사분들 병 알아가지고 수술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수술 한 번씩 다 했다고요. 뭐가 됐든가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져도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이쪽 분야죠. 네. 열심히 그 일하시는 봉제인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네.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가게에서 그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당연히 단가를 더 낮추려고 그러고 5,000원짜리 옷을 4,800원에 4,500원에 생산할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뭐 자본주의 논리랑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지금보다 단가를 더 낮춰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늘려가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봉제가 지금 역사가 얼마인데 지금까지도 옛날에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약한 논리로 갖고 그걸 언제까지 버티고 그걸 고수해 나갈 건지 이러다가는 다 고사되죠. 아, 깝깝해요. 저기 요즘에 보면 일들이 그렇잖아요. 이 창신동에 들어오는 일들은 너무 싸구려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옷들을 이쪽 창신동에 가져오고 오면서 그런가 봐요. 옷 전부 다 보면은 다 장인인데 옷 보면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면은 사실 그런 기술자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창신동에 들어오면 뭐 이만한 양은 꾸며줘야지 되는 양을 가지고 오면서 더 퀄리티를 요구한단 말이죠. 네. 백화점에서 팔 거니까 이거는 더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일할 양을 하루 반나절 일을 반나절을 더해서 일을 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값은 그만큼 쳐주질 않아요. 단가를 오히려 내린다니까. 양을 많이 줬다고. 양을 많이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간 돈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제 네. 그만큼 비율로 해서 또 단가를 또 빼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분들이 일을 그렇게밖에 15시간, 16시간, 새벽 3시까지도 맞춰서 일을 해서 내보내준들 이게 뭐 이분들하고는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루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 하루 쉬어도 될 만큼의 일을 그만큼 했는데 내일 하루 쉴 수도 없이 또다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오는 그렇죠. 금액이.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좀 이 단가에 관한 거는 뭐 누구도 이렇게 뭐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네. 공존할 수 있는 상대가 봉제 공장이라는 것을 네. 이쪽 판매업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연히 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단가를 더 낮춰서 생산하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갖고 나가는 옷 자체를 너무 싸구려 취급으로 해서 너무 이게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해도 마찬가지고 내수를 해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우리 장인들이 만들어놓은 옷들을 제 값을 줘야만 더
더 고품질의 옷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네임밸류가 상승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패션은 정말로 세계 어디 나라도 탑 클래스가 갈 수 있다. 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접을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부터가 우리 봉제 이게 창신동에서 생산하는 우리 패션들은 의류들은 싸구려다. 그런데 전 세계적에서 우리를 왜 대접을 하겠어요? 우리도 싸구려로 그냥 묻어갈 수밖에 언제까지 싸구려 봉제가 계속 먹히겠어요? 우리가 싸구려 봉제 가격 경쟁력으로 동남아 못 이기죠. 중국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계속 그 엉뚱한 논리에서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겠냐고요. 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기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뭐가 조합이라도 뭐가 단체가 하나 있다는 거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뭔가 봉제인들,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 봉제인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걸로 이제 진짜 앞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혹시 해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비겁한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밖에는 주도를 못하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것도 있다고요. 그게 예, 그 맞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뭐냐면 국경일에 휴일날 우리나라 달력 보면 제가 빨간 국경일 몇 번이지 쉬어보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봉제 공장 하루도 못 쉬죠. 그리고 지금 주월 근무제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지만은 주월 근무제 하는 것 한 것도 없고 예. 할 수도 없고 뭐 애들은 저 토요일날 쉬는데 엄마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그냥 PC방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근데 그 제일 창피했던 게 네. 제가 이제 자식이 초등학교가 둘이거든요. 근데 네. 이 녀석들이 어린이날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거래처들 공장들이 다 일을 하니까 나도 당연히 쉴 수가 없고 정말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불교인들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당연히 쉴 걸 쉬는 건데도 굉장히 눈치를 보죠. 맞아요. 절에 웬만해서 백장이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날 예배 보러 가야 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포기하죠. 눈치가 보여서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가더라도 내 눈치는 안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근데 새벽에 갔다 오지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쉬라고 그러는데 못 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에서 국경일에 국경일에 적어도 10번 다 쉬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3일 정도 쉬자. 한 3일 정도 요 정도 뭐 아니면 뭐 5일이 됐든 10번 다 쉬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현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보면 협동조합에서 가게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이런 달력 같은 거에서 국경일날 크리스마스 날 또 성탄절 날 이런 날은 꼭 쉽시다. 그리고 일감을 그날 놓지 않는 것을 어떤 클린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거 강력하게 이렇게 몇 년 정도만 한다면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애들 크리스마스 날이라든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교회도 구경도 가고 또 절에 연등 행사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그런데 놀러 데리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추억거리도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그런 추억거리 하나도 없이 이게 시간이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서 늙어만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쨌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하면 역적이 되니까. 이게 그런 것을 봉제 조합에서 이거는 쉬어야 될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 상으로라도 이거는 쉽시다. 다 쉬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한동안 그거를 하다가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놀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일감을 그 국경일날 내가 일감을 안 받고 내가 쉬겠다 그러면 그 일감이 다른 공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단체는 봉제조합이에요. 이렇게 큰 협동조합, 예, 이곳에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클린 캠페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하자, 좋은 뜻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우리 힘든 미싱사 언니들, 네. 또 이렇게 불쌍한 애들, 그 집 애들, 그 국경일날, 크리스마스 날이나 뭐 부처님 오신 날 손잡고 가서 또 절에도 구경 가고 교회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봉제공장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문화 속에서 섞여보자는 거. 예, 그게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는 재량으로, 사장님들 재량으로도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조합에서 달리 생각하신 거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조합에서 지금 네. 저희가 미신 가게를 하니까 이게 지금 공장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해요. 첫 번째가 미싱, 임대. 네. 임대를 1년에 석 달씩 4대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80%만 내면 네. 20%만 본인 부담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것도 클린 사업의 일종인 거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임대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다음에 또 기반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연단기나 연단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뭐 공조 장치라든지 뭐 흡입기 뭐 이런 거 뭐 네. 전기 뭐 이렇게 또 뭐 보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정말 그것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갖춰져 있는 공장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또 요구하는 게 네, 딱 정해놓고 그게 그 틀 안에서 맞춰달라. 아니 당연히 지원은 받고 싶은데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네. 상관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그 괜히 불필요한 거 그냥 헌 거 버리고 그냥 새 걸로 그냥 지원 받는 거예요. 흡입기도 마찬가지고 그 보일러도 멀쩡히 잘 돌아가는 거 그냥 그 몇백만 원씩 가는 거 그냥 거기 있는 거 띄워버리고 그냥 새 거 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게. 그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믿고 예. 저는 미신 가게니까 그런 것을 많이 끼거든요. 최신형 기계가 생산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더 편안하게 하고 네. 차라리 기계 같은 것도 미신 같은 것도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미싱은 빠져 있잖아요. 미싱은 빠져 있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미싱을 최고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봉제 공장은 미싱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미싱은 재봉기. 재봉기가 정말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 중요한 건데 네. 나머지 사실 별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나라에서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거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 공중으로 다 흩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그렇고 제가 이제 가장 진짜 문제점으로 좀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샘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공장 다니면서 샘플비를 받는다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전 받았는데. 샘플이 일반 옷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5배 네.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네,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네. 샘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공장에서 생산한 거 5장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그렇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5배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감히 요구를 못하는 게 가게에서는 논리가 확실해. 당신들 돈 벌기 위해서 샘플 오는 건데 왜 가게에서 샘플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한마디로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샘플비만 그런 게 아니라 패턴비도 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패턴 참 그래. 공장은 약자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약자거든요.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공장 사장도 재단사 월급만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늘상 보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재단사들이 다
패턴도 뜨고 사람도 막 그 구해오고 해서 패턴이라는 지금 패턴실이 이렇게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전부 다 재단사가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패턴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외돈이 막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가게나 어디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이런 이제 거가 전에 같으면 이제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패턴이나 샘플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네. 그 한 번 디자인이 정해지면 그게 꾸준하게 뭐 한 달 동안 가고 보통 막 계절 하나를? 한 계절 동안 가니까 네. 패턴 뜰 일이 없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공장이라면 하루 걸러서 하나씩 샘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패턴도 마찬가지고 뭐 네. 패턴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소품종 그 대량 생산이 아니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거죠. 네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1000장 단위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100장 단위로밖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샘플 한 장을 걸 갖다 10장을 해야 되고 예. 패턴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할 건지. 네. 그런 근데 이야기. 가게에서는 전적으로 공장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아이고 우리 기사님 속 터져. 너무나 근데 속 터지는 소리. 이게 공장 사장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싱사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미싱사가 일을 못하고 그 샘플을 또 만들어줘야죠. 또 그 사장도 샘플 만들어줄 동안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미싱사하고 계속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래서 나가서 다행히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패스가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 이게 3번까지 해요. 3번, 4번까지. 뭐 당연히 뭐 장사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또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이런 것도 패턴 같은 것도 정말 패턴비 이렇게 샘플비 이런 거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거에 대한 물건 생산비 뭐 세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패턴 같은 거는 패턴비는 솔직히 가게에서 그 팔릴지도 팔릴지 말지 그리고 그 정도 보는 눈도 없는 그 정도 뭐 무조건에 그냥 하고 보자 나는 부담 안 가니까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꼭 예. 팔린 물건을 넣던가. 맞아요. 아이 그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팔린 물건인지 안 팔린 물건인지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물건 같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연히 가게에서 그거 해줘야지. 가게가 솔직히 강자라고 보거든요. 이게 봉제 공장은 약자란 말이에요. 아 약자도 너무 약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약자라는 게 하나없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시도 때 그 샘플을요 이게 처음 원단 들어와서 샘플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원단 본다고 하면서 또 똑같은 그렇죠. 샘플을 요구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또 한 번 해. 그러면은요 그날 일이 그냥 3시 4시까지밖에 밤을 네. 새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허구한 늘상 매주 뭐 하루 건너서 한 번이고 이게 뭐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요거 만약에 협동조합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패턴과 그 샘플비 정도를 그 정도는 조합이 이렇게 가게 점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이제 국경일은 네. 열흘 중에서 딱 그 빨간 날 쉴 수 있는 그 열흘 중에서 정말 다 뭐 쉴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재량으로 3일을 쉬든지 네. 뭐 내지는 5일을 쉬든지 그런 거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고 그런 것 자체를 크린 캠페인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나 정말 그런 훌륭해.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요, 맞아요. 가장 옳으신 말씀. 이거 이제 정말 네, 네. 좋으신 말씀이고, 네, 네. 제가 이거는 다음 분들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분들께 꼭 질문을 드리고, 네.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좀 일단 해봐야죠. 뭐 이렇게 이 방송국이 이 동네에 방송국이 생겼고 네. 미싱하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진짜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서 막 제가 막 열정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동네, 우리 이 동네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이 절반으로 줄어버렸고, 3분의 1가량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불황이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황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방송 같은 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에 편승해서 이 봉제업은
더 장기적인 불황이고 거기에 또 더 힘든 건 인력난까지 겹쳐 있단 말이에요. 네. 대학에서 하루에 아니 1년이면 그 의상 디자인과 졸업생들이 얼마나 양이 많을 텐데 전혀 이 동네로는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주 고급 인력은 강남에서 디자인이나 뭘 그런 걸 하고 아주 이 진짜 그 노동력이 필요한 저급적인 거는 이쪽 창신동에 몰려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이제 그렇게 고급 인력이 강남에서 일을 벌려서 이쪽에다 일을 이렇게 퍼뜨려 주면서는 아주 싸구려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저기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쪽으로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창신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가장 앞으로 우리가 커다랗게 진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고급의 인력들이 이 창신동으로 전혀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걸 또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우리나라에 패션 의상 디자인학과는 있어도 봉제학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봐요. 맞는 말씀. 봉제학과를 만들어야 돼. 아니 봉제학과를 만든다고 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죠. 왜 그러냐면 다 모든 건 다 돈 문제니까. 네. 돈을 못 버는데요. 이걸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막말로 줄 대학 생각도 가는데 없잖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우리나라 애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네. 머릿속에 든 거 많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들도 돈 많이 들여가서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펄뚱말뚱하는 이런 곳에 누가 취직을 시키겠냐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봉제인들은 공순이 공돌이 이런 취급들을 하고 공장에 다닌다 해서 공순이 공돌이 이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누구가 이렇게 선뜻 들어와서 봉제인들이 예술인이다. 앙드레 김이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했으면 그 예술을 갖다 승화시킨 건 봉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봉제인들 자체를 전혀 이렇게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거저 옷이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진짜 그게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왔단 말이죠. 한 60년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봉제학과를 안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게 밑바탕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공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또 제가 이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창신동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생산해내는 그 옷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온 옷하고는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는 옷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옷을 이렇게 기계를 고치러 가면서 늘상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중국 같은 데서 어떤 라인을 깔아서 정말 공장에서 말 그대로 찍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사이즈로 똑같이 이렇게 딱 그렇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듯이 딱딱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적어도 창신동에서 만들어내는 옷에는 사람의 땀 냄새가 있고 또 그 안에 제가 이제 고생하는 걸 늘상 봐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는 내 친구의 부인이 만든 옷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누이들이 만든 옷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고 있는 옷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기계가 만들고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 창신동에서 만들고 있는 옷은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그냥 단순한 그런 옷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런 곳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그냥 팍 이렇게 돼서 오지만 창신동에서 만드는 옷들은 조금씩이 달라요. 같은 옷인데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입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매일매일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옷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창신동 옷에서 만드는 옷들이 제일 애정을 갖는 이유가 제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옷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는 아니지만 거의 핸드메이드에 가깝게 만들어진 옷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을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
제일 속상한 거죠. 정말 정영조 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창신동이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고 애틋한 마음이 다 이 창신동 주민들께 항상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거의 이제 끝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곳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정말 인정받고 이렇게 정말 애쓸 만큼 돈도 벌고. 그게 이제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렇게 됐으면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네. 아쉽게도 이게 이런 시장 논리라는 게 자본주의 논리고 네. 점점 더 이렇게 아까 말했던 부당한 뭐 그런 그런 것이 뭐 샘플도 마찬가지고 뭐 자꾸 더 낮은 단가로 생산을 하기를 원하고 결국 그런다 보면 이 봉제업은 창신동에서 봉제업은 고사될 거라고 네.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창신동마저도 만약에 봉제업이 고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봉제업 자체는 다 사라지는 거라고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진짜 지금 제가 인터뷰 시작한 지 2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40분이 넘었어요. 너무 열띤 이러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지금 조금 전에 눈물이 막 나고 그랬거든요. 저도 창신동이 정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바뀌는 거는 원치를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40년 된 장인들이 장인의 대접을 받고 대접은 뭐 꼭 받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기를 참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정영조 님도 그냥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저 기계가 고장 안 나도 간간히 좀 들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타 기계에 주름 넣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언제 좀 챙겨갖고 가시는 길에 좀 들려서 저희 집에 전해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담에 창신동 봉제마을 살기 찾기 간담회 첫 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중한 말씀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다른 분들 모실 때 또 질문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진행에는 동대문 그 여자였고요. 예, 정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